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혹시 비행기를 타실 때 탑승권에서 이런 로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 모양이 빙글 도는 듯한 스타 얼라이언스 마크 말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날이 바로 딱 28년 전 오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97년 5월 14일 세계 최초의 글로벌 항공동맹 스타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이야기이기도 하고 돈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파고들면 우리나라 항공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먼저 스타 얼라이언스가 왜 생겨났는지부터 이해해야겠죠. 1980년대와 90년대 국제항공산업은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1978년 항공자유화법을 통과시키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 항공노선과 요금은 정부가 꽉 쥐고 통제했는데 자유화 이후엔 항공사들이 알아서 경쟁해야 했습니다. 가격 경쟁, 노선 경쟁, 서비스 경쟁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거기에 냉전이 끝나면서 세상이 또 달라졌습니다. 유럽이 통합되고 아시아 경제가 급성장하고 국제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항공사라도 혼자서는 전 세계 모든 곳에 비행기를 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루프트한자가 독일에서 강해도 아시아 구석구석까지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미국에서 아무리 크다 해도 북유럽 소도시까지 혼자 날아가기는 힘들죠. 그렇다고 항공사끼리 아예 합쳐버리면 되지 않냐고요? 사실 그게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 항공사가 자국 항공사를 직접 소유하는 걸 법으로 막고 있거든요. 항공사는 국가 안보나 교통주권과 연결된 민감한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합병은 안 되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항공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해법이 바로 동맹이었습니다. 1997년 5월 14일 5개의 항공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독일의 루프트한자,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캐나다의 에어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항공, 그리고 태국의 타이 항공. 이 5곳이 스타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입니다. 대륙으로 보면 유럽, 북미, 아시아 3곳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출발이었죠. 그런데 이 동맹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드쉐어입니다.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 비행기를 여러 항공사 이름으로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루프트한자 편명으로 예약한 항공편에 실제로 타보면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면 각 항공사가 실제로 운항하지 않는 노선도 자기 네트워크처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환승이 훨씬 편리해지고 한 번의 예약으로 여러 나라를 거쳐가기가 수월해지죠. 두 번째는 마일리지 통합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 중 어디를 타더라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고 쌓인 마일은 소속 어느 항공사에서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아시아나항공이 2003년에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로는 루프트한자를 타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쌓이고 반대로 아시아나 마일로 유나이티드 항공 보너스 티켓을 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공항 서비스 공유입니다. 라운지 이용, 우선 탑승, 수화물 연계 환승 등이 동맹 전체에서 통합 운영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나 최상위 회원이라면 소속 항공사와 상관없이 스타 얼라이언스 라운지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죠.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잘 아실 겁니다. 스타 얼라이언스는 출범 이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1999년에는 일본의 전일본 공수, 즉 ANA가 가입했고 이후 싱가포르 항공, 타이완의 에바 항공 등 아시아 주요 항공사들이 속속 합류했습니다. 2003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나 항공이 가입해 한국도 이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2007년에는 가입 항공사가 20개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5개 항공사, 190개국 이상의 운항 네트워크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동맹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스타 얼라이언스의 성공을 보고 경쟁자들도 등장했습니다. 1999년에는 원월드, 2000년에는 스카이팀이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나라 항공사임에도 서로 다른 동맹에 속해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항공산업 구도가 이 세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죠. 물론 이 시스템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문제도 제기됐어요. 일부 국가 경쟁 당국은 항공동맹이 사실상 가격 담합이나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대서양 노선처럼 몇몇 동맹 항공사끼리 사실상 과점 상태가 되는 구간에서는 반독점 심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동맹에 가입한 항공사들이 공동 스케줄 운영이나 서비스 표준화에 맞추다 보면 독자적인 전략을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항공동맹 전체의 커다란 시험대가 됐습니다. 수많은 항공사가 노선을 줄이고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졌으며 허브공항 구조도 일부 흔들렸습니다. 태국의 타이항공은 파산보호 절차까지 밟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글로벌 환승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필요는 사라지지 않았고 항공동맹 체제는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국제항공 운송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스타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진 1997년은 참 흥미로운 시절입니다. 인터넷이 막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고 세계화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던 때였습니다. 지구가 좁아지고 있다는 실감이 드는 시대였죠. 그 시대에 5개 항공사가 모여 우리 같이 하면 더 멀리 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아들고 스타 얼라이언스 로고를 보게 된다면 잠깐 떠올려 보세요. 28년 전 오늘 5개 항공사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던 그 순간을요. 그 악수 하나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글로벌 하늘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여러분.